조국 전 장관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조국 전 장관 이슈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윤석열에 날카롭게 당하는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책을 출간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매우 날카로운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윤 전 총장이 지인들에게 백넘버 2, 2번 달고 대선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국민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조 전 장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양복 안에 백넘버 2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양복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양복인데 양복 상의를 탁 젖히면 안에 백넘버 2 자유한국당 유니폼이 있던 거 아니냐라는 비꼼의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탁 하면 백넘버가 2번이 국민의힘 이렇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했을 때 백넘버 2번을 달고 수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백넘버 2번을 달고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군의 인물이었다면 그 백넘버 2번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다 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 역할이 민정수석이 하는 거예요? 백넘버 1인지 백넘버 2인지? 인사검증의 역할이고요. 왜냐하면 예. 검찰총장에 관한 징계. 자기가 검증했네요, 그럼? 지난번에 검찰총장의 직무가 실질적으로 법에 따라서 2년의 임기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예. 추윤 갈등에서 윤 총장은 징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징계에 대한 사유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하게 되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인 건데 예.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윤 전 총장 장모에 관한 문제, 가족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다 윤석열 검찰총장 되기 전 아주 오래 있었던 가족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검증하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윤 전 총장에 관한 각종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자유인데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일들이 드러났다면 같이 조국 전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넘버 2번 얘기를 했지만 결국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백넘버 2번이었는지 백넘버 1번이었는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고민들도 청와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백넘버 2번 양복 안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비대위원님의 주장은 지금 조 전 장관이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죠. 만약에 저렇게 주장하면서 비판하게 된다면. 자,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죠. 백넘버 1번인지 2번인지 처가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최종 검증을 해야 할 역할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있었던 것 맞습니까? 그건 맞는 거죠.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에 올라오면 그 인사를 검증해서 대통령에게 이 인사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이제 판정해서 올리는 역할을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백넘버 1번, 2번이라는 표현보다는 과연 검찰총장이라는 게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 자격을 침뱉기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조국 전 장관은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어느 때부터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이유입니다. 어느 때부터 검찰이 내년,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내년이지만 이제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할 걸 생각해서 총 노선을 다시 설정을 하고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해서 현 정부에 수사를 해왔다. 라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 예. 일관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총 노선 설정한다는 표현은 잘 대한민국에서 안 쓰는 표현인데. 그렇죠. 거의 노조가 이제 고혈 때 예. 대의원 회의를 하면서 총노선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검찰 조직이 과연 총노선 설정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을 잠재적 피해자를 놓고 어떻게 수사를 했다는 것들이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일관으로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과잉, 표적 수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얘기를 장관을 지낸 또 현 정부에서 수석을 지낸 인사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이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근거. 이제 근거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무논리. 제시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 논쟁 자체가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할수록 민주당 입장 볼 때도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더 띄워주는 그런 역효과가 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처가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냉철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사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조 전 장관이, 검증을 해야 했었던 인물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이 좀 황당하긴 합니다.